아, 자,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자, 차트 보시면 CBI가 여기에 상한가를 줬죠. 자, 이걸 좀 확대해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만큼의 갭을 띄어서 상승을 시킨 거 보이죠? 그 위치가 여기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그쵸? 깨끗하게 다시 지워서 보시면 상한가를 준 위치는 여기고 갭 상승을 시켰죠?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있죠? 얘가 이런 형태인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거는 어떤 식이죠? 처음에 시작할 땐 이 위치에서 시작하다가 음봉으로 밑에서 쏟았다가 다시 위로 상승시키면서 아유 참 다시 상승시키면서 이 위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쵸? 갔다가 여기에 고점을 만들고 다시 털어내면서 여기 위치에서 종료했어요. 그쵸? 그럼 이건 얼마나 변동성이 강한 양봉인지 아시겠죠? 요거 하나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의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올렸다가 이런 데서 공방전을 펼치고 여기에 상한점, 여기에 고점을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 최근의 고점 만들어 놓고서 이제 아래로 빼는 형태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 위치를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나 차트에 뭐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주면서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다? 아, 그거는 100% 너무 희망적인 얘기기만 해요. 그쵸?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래로 지금 염려하셔야 될 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트를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계단식 하락을 만약 한다고 해도 세력이 만약에 상한가를 줬는데 얼마나 큰 돈을 주어서 올리겠어요. 그쵸? 이걸 그냥 무조건 깨트릴까요?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입장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큰 돈을 싸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거를 쉽게 깨트리고 싶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아래를 만약에 뚫을 수 있다면 이런 요인으로 뚫을 수 있죠. 뭐냐? 바로 지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지금 일단 이례적으로 금요일에 밤에 실제적으로 나스닥 다우가 박살이 났죠. 자, 그렇다면 월요일에 이 영향을 줘서 아래로 내리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쵸? 마치 뭐랑 똑같냐면 금요일에 지수 있었죠. 그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어땠죠? 시작점이 여기였으면 9시 땡 하자마자 여기로 떨궜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서서히 말아 올리면서 코스피는 떨어진 지점을 거의 회복했고, 그쵸? 코스닥은 한 여기까지 회복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에 시작할 때 개파락을 시키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개파락을 어디까지 할까? 제가 볼 땐 최대폭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대 위치로 체킹을 해보는 거예요. 100%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확인해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 상한가 위치에서 요 꼬리 위치 정도다. 그럼 434로 세팅을 해 놓고요. 그쵸? 여기 위치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97에 종료했으니까 434가 되면 얼마 일단 손실이죠? 막판에 종가에 여러분이 샀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497에서 434니까 10% 빠지면 49, 20%. 한 15% 빠지겠네, 그쵸? 15% 맞나? 49, 49. 거의 맞네요. 46이니까 10 한 2% 빠진 금액이 된다고요, 그쵸? 434만 해도 마이너스 12% 구역이 되는 거예요. 종가에 접근한 사람. 그럼 종가에 접근하지 않고 이거를 이런 고점에 물린 사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625에 물렸다. 뭐 600에 물렸다 해볼까요? 625가 너무 과하면 600이라고 잡아보죠. 자, 600일 때 434까지 되면 얼마나 빠지는 거예요? 자, 10%가 60이죠. 20%면 120, 약 180. 그러니까 20 한 5% 빠지는 거예요. 그쵸? 고점이 아닌 600에서 25%면 625에선 얼마 빠지는 거라 보면 되죠?
대략 30% 빠지는 거라 대략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쵸? 0.7 곱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625 곱하기 0.7이니까 7, 5, 35, 3, 7, 2, 14, 1, 7, 6, 2, 42, 43.45 거의 맞잖아요. 그쵸? 43.6 그러니까 435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말한 위치가 희한하게 맞아떨어지죠. 결국 뭐예요? 이 위치로 도착하면 하한가 한 방을 고점에서 내리꽂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던 개미들이 어떨까요? 무서워서 대부분 팔아버리겠죠. 그쵸? 바로 이게 신법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주가는 왜 이런 식으로 출렁이면서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가는 이유가 생각해보면 올라갔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갑자기 매도를 하면 우린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랬더니 누군가 또 사서 들어 올리죠. 그러면 또 우리는 더 살려고 하는데 그때 또 팔죠. 누군가가. 그럼 우리는 다시 또 다 털리고 이 작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이 끝에서도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코인을 하나 보니까 스팀 달러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궈 버리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선에서 수익을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심리적 위치에서 과연 내가 어디서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격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수량이에요. 수량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수량이 많으면 단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물을 탄다고 해요. 분할 매수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적립식을 할 때 문제사항이 뭐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다가 멈췄는데 여러분은 보통 10개, 100개, 1000개를 꾸준히 분할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평단가가 거의 최하단으로 올 것 같죠?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고점의 가격에 내가 사놓으면 여기는 수량이 적어야지 여기 아래로 왔을 때 가장 이 밑에까지 쫓아오기가 쉬워요. 왜? 이 수량이 적어야 돼. 이 수량이 최소한 10배, 100배 이상의 물량을 태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돈이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인생을 바꾸겠다고 생각해서 몰빵 투자를 하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CBI 관점을 보면 지금 경고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방도 열려 있을 거고요. 상방도 열려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경고를 먹고 매매 정지까지 시킬지 말지는 CBI 세력의 맘입니다. 솔직히. 그쵸?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거래량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럼 거래량을 더 줄어들인다는 전제하야면 조금씩 계단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다가 다시 어떤 식으로 가는 거죠? 다시 계단 하락이 끝나서 투경을 없애고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이런 형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베트남 투자개발 1 봤죠? 베트남 개발 1 보면 미친듯이 상한가를 줬다가 나중 돼서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요. 그쵸? 그랬다 어느 쯤에 이 정도면 올릴 것 같은데 했는데도 더 내리면서 고통을 주다가 갑자기 아무도 생각 못할 때 상한가를 말아버리죠.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여러분이 예측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분봉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래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차트 분석이 안 되면 CBI가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을 만나도 여러분은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딱 이거죠. 잘 가던 박스권에 있던 주식이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계곡처럼 급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쵸? 근데 급락을 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U자 패턴으로 다시 회복을 하니까 사람이 다시 올라가서 원위치로 오면 미친듯이 쫓아가요. 그쵸?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많죠. 거래량이 많다는 건 뭐죠? 세력도 샀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때 다시 쫓아간다고요.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다시 매도를 하면서 아래로 빠진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올라갈 때 사야 됩니까? 아니면 떨어질 때 사야 됩니까?
그거부터 생각의 정립을 다시 바꿔보시고요.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물을 탈 때 과연 공포에 타면은 그게 물이 타지고 평단가가 낮춰질까도 냉정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됐길 바라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영상의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화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